여러분, 혹시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생각나는 만화나 게임 뭐 그런 거 있으세요? 저는 짱구는 못 말려나 슬램덩크 같은 만화책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또 닌텐도 게임기 하나 사려고 부모님을 조르던 기억도 생생하고요. 근데 이 모든 추억들 뒤에 사실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 단 하나의 기업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바로 그 기업, 대원미디어의 모든 것을 샅샅이 펼쳐보겠습니다. 저 여러분께 퀴즈 하나 내볼게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애니메이션 짱구는 못 말려. 그리고 최근에 영화로 다시 한번 열풍을 일으켰던 슬램덩크. 그리고 게임계의 절대 강자 닌텐도 스위치. 이 셋, 언뜻 보면 전혀 상관없어 보이잖아요? 이들의 공통점은 과연 뭘까요? 네, 정답은 바로 대원미디어입니다. 우리가 좋아하고 즐겼던 수많은 콘텐츠들이 바로 이 대원미디어라는 이름으로 연결되어 있었던 거죠. 오늘은 이 거대한 팝컬처 제국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지금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그 흥미진진한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거인의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 볼까요? 과연 대원미디어는 어떻게 대한민국 문화 콘텐츠 시장에 거대한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을까요? 그 시작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모든 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기억나시나요? 나엘이 이 나쁜 계집애. 정말 전 국민의 심금을 울렸던 명대사죠. 1980년대 우리를 울고 웃게 만들었던 바로 이 달려라 하니가 대원미디어가 직접 만든 자체 제작 애니메이션이라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물론 처음부터 창작만 한 건 아니었어요. 1977년에 처음 회사를 세우고 은하철도 999 같은 일본의 유명 애니메이션을 대신 만들어주는 이른바 하청 제작으로 사업을 시작했죠. 하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91년에는 소년 챔프라는 만화 잡지를 만들면서 직접 출판 시장에 뛰어들었고 2000년대 들어서는 그 유명한 유희왕 카드와 닌텐도 DS를 독점 유통하면서 애니메이션, 출판, 게임을 모두 아우르는 지금의 거대한 제국을 완성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대원미디어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이 기업을 한마디로 팝컬처 백화점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왜 그런 별명을 붙였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말 그대로 팝컬처에 관한 모든 걸 다 판다고 보시면 돼요. 백화점 1층에서는 슬램덩크 같은 만화책을 팔고요. 2층에서는 그 만화를 원작으로 한 원피스나 도라에몽 같은 애니메이션을 TV 채널에서 방송합니다. 3층에선 닌텐도 스위치 같은 게임기를 팔고 4층 식품 코너 옆에서는 지브리 캐릭터 상품을 파는 거죠. 이 모든 게 한 회사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니 정말 완벽한 백화점 구조 맞죠? 그리고 이 백화점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이 수직 계열화라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농부가 밭에 씨앗을 심어서 사과를 키우고 그 사과를 따서 직접 주스를 만들고 그걸 또 자기 가게에서 직접 파는 거예요. 하나의 컨텐츠, 즉 IP가 탄생하는 순간부터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 모든 과정을 대원미디어가 직접 통제하는 거죠. 그야말로 콘텐츠 농사를 짓는 셈입니다. 실제로 사업 구조를 한번 들여다보면요. 닌텐도나 유희왕 카드처럼 다른 회사의 좋은 제품을 가져와서 유통하는 사업의 비중이 정말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게 그동안 안정적으로 돈을 벌어다주는 이른바 캐시카우 역할을 톡톡히 해왔죠. 하지만 바로 이 구조가 동시에 이 거대한 제국의 가장 큰 약점, 아킬레스건이기도 했습니다. 만약 이 파트너들이 흔들린다면 제국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그 우려는 2024년 현실이 되고 맙니다. 이렇게나 탄탄해 보였던 제국에 갑자기 빨간불이 켜진 거죠. 자, 지금부터는 분위기를 좀 바꿔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깊숙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2023년까지만 해도 매출이 꾸준히 아주 안정적으로 성장했습니다. 3천억 원이 넘는 돈을 벌어들이는 견고한 성취였죠. 폭풍이 오기 전에 고요함처럼. 그 누구도 이 제국에 균열이 생길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2024년 1분기 정말 충격적인 숫자가 발표됩니다. 회사가 실제로 벌어들인 이익, 즉 영업이익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88%나 사라져버린 겁니다. 거의 1년 농사를 망친 수준인데 도대체 이 거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원인은 여러 가지가 겹쳤습니다. 아머들사우루스라는 자체 IP를 만드는데 돈을 엄청나게 썼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아킬레스건이라고 말했던 바로 그 부분, 가장 믿었던 출판 사업과 유통 사업이 동시에 무너져 내린 겁니다. 제국을 떠받치던 가장 튼튼한 두 개의 기둥이 한꺼번에 흔들려 버린 거죠. 하지만 거인은 위기 속에서 그대로 주저앉지 않죠. 반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연 대원 미디어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꺼내든 비장의 카드는 무엇일까요? 세 가지 핵심 열쇠를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자, 반등을 위한 세 가지 열쇠는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이건 뭐 거의 흥행 보증수표죠. 바로 출시된 닌텐도 스위치2입니다. 이걸로 유통 부문의 실적을 단숨에 끌어올리겠다는 계산이고요. 둘째는 오프라임입니다. 도파민 스테이션처럼 팬들이 직접 찾아와서 즐기고 지갑을 열게 만드는 공간을 더 늘려서 새로운 수익원을 만들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글로벌 시장 공략입니다. 그동안 아픈 손가락이었던 아머드사우루스를 새롭게 단장해서 북미와 유럽 시장의 문을 직접 두드려 보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대원 미디어의 미래를 전망해 볼 시간입니다. 과연 이 거인의 앞날에는 어떤 도전과 기회가 함께 놓여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죠. 주변 경쟁사들을 보면 대원 미디어의 위치가 더 명확해져요. 예를 들어 SMG 엔터가 티니핑 같은 IP를 직접 만드는 농부라면 대원 미디어는 온갖 종류의 농산물을 다 가져다 파는 거대한 유통마트인 셈이죠. 반대로 경쟁사인 손오공은 팔물건, 즉 좋은 IP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원 미디어는 닌텐도라는 최고의 상품을 독점하고 있으니 이게 바로 대원 미디어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대원 미디어의 근본적인 딜레마가 드러납니다. 과거의 성공 공식이었던 이 거대 유통마트 전략은 여전히 강력한 무기예요. 하지만 넷플릭스가 오징어 게임 같은 오리지널 콘텐츠로 전 세계를 정복하는 지금 시대에는 남의 물건을 잘 파는 것만으로는 미래를 보장할 수 없게 된 거죠. 이제는 직접 전 세계를 뒤흔들 우리만의 이야기, 우리만의 콘텐츠를 만들어내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숙제를 안게 된 겁니다. 우리의 추억을 먹고 자란 거인, 대원 미디어. 과연 이들은 성공적인 유통상에 머무를까요? 아니면 위험을 감수하고 위대한 창작자로 거듭날까요? 이 전통의 강자가 전례 없는 변화의 파도를 넘어 또 한 번의 도약을 이뤄낼 수 있을지, 그 미래가 정말 주목됩니다. 이 기업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투자는 항상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그 결정과 책임은 여러분 각자에게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